강의를 할 때는 모르셨을 텐데 예. 이렇게 영상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반응이 오잖아요. 예. 물론 이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의 외모나 목소리나 예.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예. 좀 특이한 시간을 경험하셨겠어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. 왜냐하면 녹화를 하고 들어보면은 네.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어색하죠. 예. 그래서 다시 지우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뭐 많은 교수님들이 뭐 네. 5번까지 했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후반이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아 이런 목소리와 이런 얼굴이구나라고 하고 그냥 하셨던 것 같고요. 저도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늘 항상 자기 소리나 자기 얼굴을 비춰진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예. 어색했는데 그냥 점차 받아들이고 내용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 83학번입니다. 83학번.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주목받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부를 제일 잘한 학생들이었을 거다.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선입견이기도 한데, 근데 공부를 못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천재라는 얘기를 듣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냥 꾸준히 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. 지금도 그래서 꾸준히 하는 학생을 더 좋아합니다. 네. 1등을 주로 하셨죠? 뭐 사실은 늘 1등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. 예. 늘 주변에 공부 잘했던 사람이 저보다 잘했던 사람이 늘 있어갖고 1등이 아닌 것에 굉장히 편안해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형제는 어떻게 되십니까? 저희 형님이 계시고요. 그다음에 누님 계십니다. 세 분이 다 그럼 좀 공부를 잘 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? 아니면 좀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거나? 아버님도 그렇고요. 이공계셨습니다. 그래서 형도 지금 공학하셨고요. 매형도 지금 공학하셨고 그래서 공대 집안인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아무래도 아버지가 공대시다 보니까 네. 뭐 그런 쪽 관심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다행히 제가 들어간 초등학교에서 과학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과학 실험하는 것을 뭐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실험하는 걸 도와주고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었는데요. 네. 그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네. 그래서 공대로 진학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어렸을 때 과학실이 좀 무서워서 피해 다녔었거든요. 예. 관심이 확실히 많으셨다는 거고. 예. 근데 또 박사 공부는 미국에서 하셨잖아요. 예. 유학생활 하셨을 때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? 사실은 제가 유학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야지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 마치고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친구를 쫓아서 지금 동숭동에 있는데 국제교육진흥원인가 뭐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전 세계에 유명 대학의 브로셔가 쫙 꽂혀 있는 거예요. 그 당시 뭐 인터넷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니까 네, 그렇게 해외 대학을 이름만 들어봤지 정보를 그렇게 쉽게 접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죠. 네. 그때 그런 책자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데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왜 딱 그 MIT가 딱 눈에 들어왔을까 좀 궁금하네요. 사실은 그때 MIT가 눈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. MIT, 스탠포드 그런 정말 이름만 들어보던 대학들의 그러니까요. 자료를 보고 와 저런 데 나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네. 국비유학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국비유학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경제적인 것도 해결이 되고 이야. 또 특별히 중요한 게 병역 혜택도 주었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네. 것을 선배한테 듣고 또 다른 선배죠. 그다음에 좀 더 정보를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네. 좀 더 제가 꿈만 꾸었던 그런 유학이 점점 다가올 수 있는 구체적으로 되더라고요.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또 유학을 준비하고 국비유학 시험을 준비하고 거기에 또 합격을 해서 여러 군데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어드미션을 받게 됐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MIT를 가게 됐습니다. 얼추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무렵 이제 80년대 맞습니다. 87년. 유학이 거의 이제 초창기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MIT 공대 막 그러면은 공대생들의 꿈과 같은 곳이고 일반인들은 와 저런 데 가는 학생들이 있어 막 주변에 보기 힘들 텐데 그런 꿈을 안고 이제 가셨는데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. 네.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. 예. 그러니까 아까도 뭐 질문해 보셨지만 뭐 항상 1등 했었느냐 뭐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.
뭐 제가 특별히 제가 1등을 놓치면 막 분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꾸준히 하는 성격인데 MIT 가서 느낀 게 세상에 참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. 그 친구도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해서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느낀 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. 누구를 꼭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어가면서 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됐고요.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는 제가 유학은 갔지만 외국에서 살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부른다든가 네.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막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라서 외국 지도교수가 부른 거예요. 그러면 거기 별장에서 1박 2일을 자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. 그러면 막 불편해하고요. 여기 안 갈 수는 없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뭐 그 가서 섞여 있으면 한국 사람 혼자니까 자기네 나름의 또 농담들도 그쵸. 주고받고 그러면 저게 웃겨? 재밌어? 이게 문화가 다르면은 미국식 그 농담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, 사실. 맞습니다. 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. 네. 또 그런 거고 우리가 또 일상 대화를 하는 거랑 또 지도교수랑 그 같이 어떤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랑 또 언어가 틀리잖아요. 네, 네. 애들이 술 먹고 하는 농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지 잘 못 꼈던 것 같아요. 그럴 때 그냥 웃어야 되는데. 예.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. 웃어야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시네.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. 그 친구들은 내가 그냥 거기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반드시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. 그냥 웃고 그러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. 제 자신이 예. 저를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. 제가 마음을 좀 더 열었고 그 친구랑 다가가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유학 생활이 쉬워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유학 가는 친구들한테 네. 혹시 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. 굳이 성공의 그런 조건이나 그런 걸 만든다면 가장 첫 번째가 꿈을 가지는 것 같아요. 예.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걸 찾은 것을 내가 과연 돼?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꾸준하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예. 한다면 그 언젠가는 거기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